오젬픽과 위고비가 안과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희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경우에는 이제 시야가 완전 소실이 되어서 영구적인 실명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모 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 부자죠. 앨런 머스크도 이 다이어트 약을 사용을 해서 살을 뺐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느냐 트위터에 올렸을 때 단식을 했고 위고비라는 약을 썼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근데 위고비라는 약이 뭐냐 하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그런 성분으로 만든 약인데 우리 몸에서 GLP-1 즉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물질의 리셉터 애거니스트 즉 체내에 이것의 수용체에 유사하게 작용하게끔 만든 물질이 바로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췌장과 간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포도당 신생 합성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생성을 억제해서 식욕을 낮추고 위장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음식 섭취를 줄이게 돼서 궁극적으로 당뇨 치료도 되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꿈의 약재라고 불리는 물질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되겠고, 그래서 그 세마글루타이드의 성분으로서 나온 약재가 오젬픽과 위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오젬픽과 위고비라는 신약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약재를 개발한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또 미국에서 주가가 굉장히 폭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7월 초에 오젬픽과 위고비가 안과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희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안과적으로 이 오젬픽과 위고비가 도대체 무슨 위험성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현지 시간으로 2024년 7월 3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인 메스 아이앤 이얼 소속 의사들이 CNN에 출연을 해서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안과 의사들은 주로 NAION이라고 부르는데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처방받는 환자들이 이 NAION의 발병률이 급격히 늘어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NAION은 이게 눈의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 되겠고요.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 나와 있어요. 자연적인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최대 10명 정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일주일 사이에 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3명이나 발견한 거죠. 일반적인 자연 유병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되겠고 3명의 환자 모두 세마글루타이드 약물을 사용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6년간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서 후양적인 연구 결과를 SCI 논문인 자마 옵살몰로지에 발표를 한 것이죠. 논문 결과를 봤을 때 당뇨 환자가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을 경우에는 NAION의 발병 가능성이 4배 높았고요. 또 과체중 비만 환자는 7배 이상 발병률이 높았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 논문을 제가 찾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논문 디자인을 보면은 코호트 셀렉션을 했어요. 이미 임상적인 처치가 완료된 환자들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후양적인 연구라고 하고, 그리고 미리 디자인을 세팅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전향적인 연구라고 하는데, 물론 이중 맹검의 전향적인 연구가 가장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 그것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 인권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향적인 연구는 좀 제한점이 많고요. 그래서 보통 기존의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후양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연구의 디자인 중에서도 코호트 셀렉션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정확한 연구 분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요. 콕스 회귀 분석을 통해서 낸 연구 결론을 보면 6년 동안 총 629건의 NAION 사례를 분석했기 때문에 표본 크기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 변수들도 통계적으로 잘 제거가 되어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을 할 때 특히 당뇨, 과체중 비만 환자에서는 안과적인 NAION, 시신경 합병증을 신중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말도 굉장히 어렵죠. 이 NAION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연구에는
뇌에서부터 온 시신경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서 망막을 이루게 되는데, 시신경에 공급되는 혈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허혈성이란 것은 뭐냐면 시신경에 피가 공급되지가 않아서 시신경이 손상을 받고 이렇게 시야가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전방과 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또 구분이 되거든요.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중에서도 비동맥성과 동맥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이언트 셀 아트라이티스라는 동맥염에 의해서 이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즉 비동맥성으로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을 하는 것이 NAION이 되겠습니다. NAION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임상적으로 이렇게 환자가 시야가 손상이 되고 그리고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요. 그래서 안저검사상에서 시신경 유두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시야 검사를 해봤을 때 시신경이 관장하는 시야가 손상된 것이 NAION의 특징적인 임상 소견이라고 하겠습니다. NAION의 위험 인자로서는 여기에 이 당뇨, 과체중, 비만 환자에서의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NAION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 안군의 주사나 시신경 수술 등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NAION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번 손상된 신경 조직은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NAION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시야가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경우에는 시야가 완전 소실이 되어서 영구적인 실명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NAION이 발생하고 초기 2주 동안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병 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점점 안정화가 되거나 일부 시야가 회복되는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을 고려해봐야 하고요. 다이어트나 혹은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오젬픽이나 위고비 등의 세마글루타이드 약제를 사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안과적인 시신경병증의 합병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안과적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환과에 방문을 하셔서 숙련된 의료진에게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성모진환과의 유튜브 채널 진안과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하셔서 유익한 안과 정보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모진환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